뭐예요? 우리 정리해보면 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의 근 구하는 거 해본 거고,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의 패턴, 서로 다른 세 실근, 또 뭐 있다? 서로 다른 두 실근하고 한 중근, 그 다음에 3중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하고 다른 한 실근, 이렇게 네 가지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6번은 7번은 묶어서 한 번에 좀 볼게요. 6번 봐봐. 6번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지만 그래도 시험에서는 암암리에 그냥 내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뭐냐면 얘들아 좀 힘내요. 봐봐, 앞에 봐봐요. 자, 앞에 봐봐요. 아, 이 좀비들 진짜. 이 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는 기억하고 있겠지, 당연히? 요거의 두 근을 알면은 뭐 할 수 있다? 너무 많이 얘기했다. 방정식의 두 근을 하면 인수분해할 수 있다. 그래서 A,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맞나요? 자, 이거를 다시 전개를 좀 해보면 A 중괄호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중괄호 딱 닫아주고 는 0이다 라고 써주면은 이 위에 있는 식이랑 맨 아래에 있는 식은 같은 식이에요. 그지? 얘가 두 근이 알파 베타로 하면은 그 근을 가지고 인수분해되는 식을 쓸 수 있고, 그걸 다시 전개하면 이렇게 된 거니까 위에 식이랑 맨 아래 식이랑 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계수 비교를 좀 해보니까 여기서 1차 함계수 B는 밑에서 얘하고 얘 곱한 거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그래서 여기서 두 근의 합이 나온 거예요. 이건 이해하고 있어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여기서 나온 거라고요. 됐나요? 상수항 C. 여기서는 너 곱한 거니까 A 곱하기 알파 베타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온 거예요? 두 근의 곱이 나온 거죠? 두 근의 곱은 얼마다? A분의 C다. 이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야. 자, 3차 방정식은 똑같이 하면 돼요. 잘 보세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좀 할 거예요. 방정식의 근을 알면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 할 수 있다. A로 묶어버리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는 0 이렇게 인수분해된 식도 쓸 수 있어요. 이거를 다시 전개해 볼 거예요. 그럼 A, 자 중괄호 딱 해주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갬마 X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불러봐요. 뭐 나와요? 베타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또 하는 거니까 알파 베타 감마의 중괄호 닫고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랑 맨 아래에 있는 식이랑도 당연히 같은 식이에요. 됐어요? 그럼 계수 비교를 해볼 거예요. 3차 함계수 같고 2차 함계수 B. 여기서 2차 함계수 누구야?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오케이? 1차 함계수 C. 그럼 여기서 1차 함계수는 요거죠?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A 곱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이렇게. 상수항 D는 요거 곱한 게 상수항이잖아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게 세 근의 합이야. 세 근의 합이 뭐가 나왔어요? 자, 이제부터 암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왔어요. 자, 요거는 이름이 특별히 없어. 근데 얘는 약간 그 느낌이잖아.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씩 곱해서 더한 거야?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니까 그냥 나는 얘를 둘이라고 불러요. 그냥 앞으로 둘이라고 합시다. 됐나요? 자, 그러면 둘은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했더니 얼마다? A분의 C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선 세 근의 곱이 보이죠? 아, 숨차. 너무 살쪘나? 아우.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예요. 이렇게 돼요. 월수금은 11시부터 수업이어가지고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말 좀만 하면 숨차는 것 같아 이제.
자, 좀 쉬었다가. 눈으로 지금 욕했어. 자, 지금까지 쉬었는데 뭘 또 쉬어. 죽어서 쉬어 그냥. 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세근의 합, 둘, 곱. 뭐라고요? 합, 둘, 곱. 합은요 3차항 계수분의 마이너스 2차항 계수예요. 그럼 여기서도 합이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였어요. 똑같죠? 최고차항 계수분의 다음 차항의 계수 마이너스. 됐나요? 곱을 먼저 볼게요. 곱은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최고차항분의 상수항. 얘도 곱이 최고차항분의 상수항. 됐나요? 근데 뭐가 붙어야 된다는 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마이너스가 왜 붙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붙은 거지. 마이너스가 여기서 몇 번 곱해졌어요? 3번 곱해졌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몇 번 곱해졌어요? 2번 곱해졌으니까 여기가 플러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3차는 마이너스가 3번이니까 곱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실게요. 됐나요? 그 다음에 둘은 최고차항 계수분에 하나 건너뛰고 넣어. 그래서 a분의 c를 계산해주면 2개씩 곱해서 더한 거를 계산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암기하시면 됩니다. 합, 둘, 곱. 최고차분의 다음차, 최고차분의 다다음차, 최고차분의 상수항 둘 다 마이너스 붙는다. 3차는. 됐어요? 됐지? 암기에 쓰는 거야. 자, 갑니다. 622번. 자, 622번 보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9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있어요. 자,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자,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 플러스 베타분의 감마 더하기 알파 더하기 감마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됐어요? 자, 요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일단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를 한번 다 써볼 거예요. 세근의 합 불러봐야 얼마예요? 이거? 5예요. 그지? 둘은 얼마야?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9예요. 9. 마이너스 안 붙어요 따로. 자,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예요? 이거 외워서 쓰는 거야 이거? 외울 건 외우셔야 됩니다. 5. 자,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예전에 요런 아이디어 본 적 있지? 두 개를 더한 거는 5에서 알파를 뺐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감마는 5 마이너스 베타를 쓸 수 있고 베타 더하기 감마는 5 마이너스 알파를 쓸 수 있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5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되나요? 그쵸? 그러면 이 식이 알파분의 5 마이너스 알파 베타분의 5 마이너스 베타 감마분의 5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보이나요? 그럼 이거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 알지?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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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 맞죠? 약간 세포 분열 같은 느낌? 모르겠네. 이런 거 본 적 있지 과학 시간에? 아니요? 뭐야 그 막 염색? 뭐 그치 아무튼 뭐 그거 있어. 하도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자, 아무튼 알파분의 5 마이너스 1 베타분의 5 마이너스 1 갬마분의 5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렇군요. 그죠? 자, 그러면 5로 묶어. 그럼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마이너스 b 얼마 붙어요? 3 붙죠. 혹시 여기서 갑자기 아이디어가 뿅 하고 생각이 드는 사람? 왠지 역수근. 근데 역수근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 2차에서도 그냥 거꾸로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도 왠지 어때야만 좀 세상이 좀 아름다울까? 그치. 상수가 3차라고 하고 얘가 2차라고 하고 1차라고 하고 상수항으로 가면은 그게 역수근으로 가는 방정식이 돼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5x의 세제곱 더하기 9x의 제곱. 그러니까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거야. 요거의 세근이 누구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차수 상관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됐나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통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우리 통분하기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역수근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은 역수근의 합은 얼마야? 근계수 또 써봐. 여기서 얼마 나와야 돼요? 5분의 9 나와야겠지.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 나옵니까? 6 나오죠. 그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외우고 받아 적는 건 진짜 중요하지 않아. 자, 쌤, 네. 저거 마이너스로 온 거예요? 어디? 저거 오를 묶었을 때요. 아, 이거 오로 묶었을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마일에서 마3.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623번 봐봐. 이 반송이었나? 쓰라 잘 봐야 돼. 반송에서 이런 비슷한 기출을 낸 적이 있어요. 자, 623번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냈거든? 자,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아니야, 플러스야. 4x 마이너스 9는 0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는 요걸 구하라고 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거 전개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1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쓴다 생각하고 전개하시면 돼요. 맞나요? 그치? 1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쓴다 생각하고 전개해도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거 뭐냐면 잘 들어봐봐. 방정식의 근을 하면 뭐 할 수 있다고? 인수분해 할 수 있다고. 진짜 이게 이제 안 나오면은 진짜 귓구멍을 그냥 막고 사는 거야. 말이 너무 거칠었니? 귓구멍 막고 사는 거라고요. 진짜 이 말이 안 나오. 근을 알면은 인수분해 할 수 있다고요. 종혁아. 네? 알겠지? 근을 하면 뭐 할 수 있다고? 인수분해 할 수 있다고. 그럼 인수분해 해봐요.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맞아요? 얘랑 무슨 식인 거야? 그러니까 같은 식이야.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항등식인 거예요. 우리 구해야 되는 게 요 놈이에요. 요 놈이라고. 그러면 요 항등식의 x자리에다 얼마 대입하면 끝날까? 네? 얘 구하고 싶다니까? 1 대입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x에다 1 그러니까 요 값은 여기다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바로 계산이 가능해진다. 요런 얘기예요. 7, 8, 9 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항등식을 써서 대입해서 풀어줄 수 있다. 필요 없어. 그러면 다시 봐봐. 연습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거 근을 알면 뭐 할 수 있다고? 인수분해 할 수 있다고. 자, 질문을 바꿀게요. 질문을 만약에 내가 이걸 계산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2 대입하면 된다 이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진짜 어려운 거 간다 이제.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근데 지금 조심할 게 있어요. 잘 봐봐. 조심할 게 있어. 자, 이거 두 개가 같은 식이죠, 지금?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발음이 안 되냐? 마일마 알파, 마일마 베타, 마일마 감마. 그러면 마일 넣으면 마일 더하기 3마, 4마, 9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3번 나오니까 1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베타, 1 더하기 감마, 마이너스 3번 나오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 하면 붙고 그 다음에 마일 더하기 3이니까 2, 2에 4 빼면 마이 마구니까 마 11. 그럼 답은 마이너스 11이야, 11이야? 11이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알면은 참 계산이 쌈뽕해져요.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엎드리지 마. 힘내. 유형 7번. 얘들아. 626번은 바로 끝내버려, 지금. 바로 끝내세요. 바로요? 626번. 바로 끝내버려. 개수를 거꾸로 그냥 써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의 세근이 누가 된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죠? 근데 3차 함계수를 얼마로 맞춰놨어요?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로 맞춰놨죠. 그럼 양변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3차항계수를 맞춰주면은 그때 A 값이 2가 되는 거고요. B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C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곱하면 얼마 나오니? 6이 나오겠죠. 이해됐나요? 승우 왜? 아니야? 아, 잘 보고 있는 거야? 자, 정리 한 번만. 그늘하면 뭐 할 수 있다고?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이거를 실제로 전개하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잘 들어봐봐. 그러면은 3차항계수가 1이었을 때 기준으로 세근의 합 앞에 마이너스 둘 마이너스 곱을 알고 있으면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나요? 합 둘 곱을 알고 있으면은 최고차항계수를 1로 맞췄을 때 기준으로는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주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마이너스만 곱하면은 방정식을 거꾸로 작성할 수 있다야. 자,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628번 봐봐요. 옆에다 풀어야겠다. 자, 628번.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이건 별표로 좀 치자.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f1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f2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f4도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fx는 0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일단은 요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fx 플러스 x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두 근이, 세 근이 1하고 2하고 4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까지 좀 한 번에 좀 축약 좀 해봤어요. 돼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플러스 1은 그대로고 미안. 아이씨. 그래서 표정들이 안 좋았구나. 이거 플러스 1. 그러면 되나요? 그죠? 1은 그대로 있고 요 자리만 변하고 있잖아. 그 변하는 자리에다 x로 이제 박아놓고 1 대입했을 때 성립, 2 대입했을 때 성립, 4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fx가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3차 방정식의 근이 1하고 2하고 4가 된 거야. 그럼 잘 보세요. 1하고 2하고 4를 가지고 fx가 지금 3차항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써줄 거예요. 여긴 마이너스. 그러면 세 근을 다 더한 게 여기 4, 5, 6, 7 세 근 중에서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건 여기 맞아요? 그럼 2 더하기 8 더하기 4 세 개를 다 곱하면 얼마야? 8이죠. 는 0 이렇게 써주면 f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을 작성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까 기억나? 3차항계수가 1이었을 때 기준으로 합 들어오고 마이너스 붙이고 둘 들어오고 곱 들어오고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요. 정리하면은 fx는 자, 요 1 넘길 거예요. 미리 마이너스 1 넘겼다 생각하고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계수는 얼마예요? 14x네요. 그 다음에 원래 마이너스 8이 있었어요. 자, 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8이 만나면서 마이너스 9가 됐고요. 는 0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이게 fx란 방정식을 써준 거고 다시 여기서 뭘 구해달라고 했어요? 모든 근의 곱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곱을 구한다면은 너분의 마이너스 너니까 정답은 얼마 나온다? 9 나온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과 계수 관계. 오케이? 됐어요? 잘 할 수 있어야 돼. 8번. 자, 8번에서 629번. 요거 하나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 해볼 거예요. 자, 629번 보면은 x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일 때 얘들아 약간 좀 눈치채야 되는 거 있지 않아? 2차에서 이거 했었잖아. 하나가 얘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단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요?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AB가 유리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면 얘도 하나의 근이 된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알파라고 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다른 게 1 마이너스 루트, 하나는 알파라고 미지도 놓은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봐봐. 지금 3차 방정식에서 3차 한계에서 알고 있고 상수항 알고 있으니까 얘네 가지고 곱을 하면은 알파 값을 계산해 줄 수가 있겠지. 세근의 곱을 계산할 거예요. 곱은 너분의 마이너스 너니까 3일 거고 실제로 근끼리 곱하면은 1 플러스 루트 2하고 1 마이너스 루트 2하고 알파를 곱하면은 3이 나와야 한다. 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알파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마이너스 알파겠지. 여기가 우변이 계산하면은. 그래서 알파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알파는 3, 알파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근이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3 다시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네 갖고 합도 계산할 거고요. 둘도 계산할 거예요. 합은 얼마예요? 이거분의 마이너스 이거죠. 마이너스 a이고 실제로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3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쫙 계산하니까 얼마 돼? 이거 2에서 3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1이니까 a값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거예요. 둘 계산할 거예요. 그럼 둘은 1분의 b죠 그냥. 그럼 실제로 두 개씩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 일단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 곱하기 1 더하기 루트 2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3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2죠. 그렇게 복잡한 계산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어차피 마3 루트 2랑 3 루트 2는 지워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b값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7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값은 1 b값은 마이너스 7 알파는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다 계산을 해주면 답이 없어요. 망했어요. 어디서 계산 잘못했지? 아니네. 내가 페이지가 넘어갔구나. A, B의 곱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7이에요. 오케이? 답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629번 마이너스 7. 자, 하나 연습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몇 번 연습해 볼 거냐면요 632번을 연습해 볼게요. 시작. 일단 요거부터 정리를 해야겠죠? 위아래다가 1 플러스 i를 곱해주면 돼요. 1 플러스 i는 분모 입장에서 켤레니까 분모가 2가 될 거고 분자는 2분의 2 더하기 1 플러스 i가 될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정리하니까 뭐가 나와? 1 더하기 i가 된 거고 이 하나 근이 있다라고 했고 1 더하기 i가 하나의 근이면 누구도 하나의 근이 되지 않을까? 1 마이너스 i도 하나의 근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ABC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근데 ABC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고요. 마사도 실수예요. 그럼 세 근이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개수들을 잘 쳐다봐봐. 합 둘 곱 중에서 누구부터 쓰는 게 일단 좀 좋을까요? 나는 곱일세. 그쵸? 왜냐하면은 곱부터 해야 a분의 마이너스 4니까 그러면은 a분의 4가 이거 곱한 거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 두 개 먼저 곱하면 2에다 2 곱하면 4 그래서 a값 얼마 나오는 거예요? 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a가 1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둘하고 곱을 그냥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죠. 둘하고 합, 둘하고 합. 그럼 합부터 갑시다. 합은 너분의 마이너스 너.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3이 4죠? 그럼 b값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4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갑시다. 둘은 너분의 너죠? 그냥 c. 자, 두 개씩 곱해서 더할 건데 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일단 2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랑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는 어차피 허수부가 사라지니까 2 더하기 2. 맞아요? 안 맞아요? 뭐 한 건지 알겠지? 이렇게 곱하면 2 더하기 2i. 이렇게 하면 2 마이너스 2i. 2i하고 마이너스가 여기서 삭제되니까 c는 얼마 나온다? 6.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a는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4고요. c는 얼마다? 6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 나온다? 3 나온다. 아마 답은 3일 거예요.
3 이렇게. 오케이? 자, 633번 문제를 한번 잘 읽어봐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랑 높이가 각각 4m인 원기둥 모양의 물탱크가 있대. 그래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부피 계산해보자. 기존 부피씩 불러봐봐요. 기존 부피는 그냥 16파이 곱하기 높이 4. 그래서 64 파이가 기존 부피예요. 근데 이제 뭐 했대? 문제를 읽어보니까 밑면의 반지름을 적당히 늘렸대. 그럼 적당히를 x라고 놓고 높이를 x만큼 줄였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길다란 물탱크를 만든 거야. 이렇게 길다란 물탱크를 다시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길다란 물탱크. 이해됐나요? 이렇게. 그러면은 새로운 물탱크 부피 그냥 new라고 할게요. 그럼 새로운 물탱크의 부피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냐면 반지름 길이는 x 더하기 4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제곱하고 파이 해주면 되는 거고. 맞아요? 높이는 이거 얼마예요? 높이 4-x죠. 4에서 x 뺀 거잖아. 기존의 길이를 x만큼 늘리고 높이는 x만큼 줄였다라고 했으니까 원래 높이 4에서 x만큼 줄어든 게 높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4-x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4-x를 곱했다? 근데 둘이 뭐 했대? 둘이 뭐 했대? 같았다. 그럼 끝났네. 이거 두 개 같다. 파이 어차피 약분되니까 x 더하기 4의 제곱 4-x를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64가 나왔다. 자, 어쩔 수 없어요. 전개해서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 4-x 마이너스 64는 0이다. 이거 전개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계산해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2차는 얼마 나오니? 4x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8x 제곱 나오니까 마이너스 4x 제곱 나오네. 1차는 얼마 나와요? 8, 4, 32 마이너스 16이니까 플러스 16x 이렇게 나오겠네. 상수항은 얼마 나와요? 64 마이너스 64 지워지네. 얘가 0이죠? 맞나요? 마이너스 x로 묶자. 이렇게 됐지? 그치? x는 0이면은 의미가 없죠. 그럼 아무 변화가 안 생겼다는 거니까. 그러면 얘만 잘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인수분해가 예쁘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써야 돼요, 이제? 근해 공식 써야 돼요. 씁시다. 거기다 했어. 자, x는 짝수 공식으로 너분의 마이너스 절반 뿌라 마이너 절반의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이니까 2루트 5죠? 2루트 5. 그러면 마이너스면은 길이가 삭제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x가 늘어난 길이여야 되는데 길이는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5가 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됐나요? 정답 몇 번? 있나? 왜 없어? 저거 4도예요. 뭐가? 저거 새로운 반지. 새로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네? 그럼 새로운 반지름의 길이는? 깜짝이야. 그러니까 문제 잘 읽어야 돼. 새로운 반지름. 뉴 반지름은 4에다가 얘를 더해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럼 2 더하기 2루트 5가 되기 때문에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11번까지만 하고 싶까? 딱 깔끔하게? 왜? 2개 남았잖아. 얼마나 보여요? 지금 딱 지금 진도만 나가면 안 돼요? 따로 안 돼요. 뭐가? 풀어야지. 풀어야지. 너희는 풀어야 돼요. 개씩만 풀고. 한 개씩만 푼다고? 네. 일단은 대표 문제만. 대표 문제만. 자, 일단은 해놓고 풀자. 해놓고 시작. 다 끝까지 한번 나가고 11까지만 나가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활용은 뭐 하는 건지 알겠죠? 식을 세운 다음에 내가 식을 다시 계산해 주는 거예요. 패턴이. 자,
그럼 요거 다 한 거야 이제. 요거 하면 돼요. 연립방정식을 풀 건데 유형 10번은 뭐냐면은 1차식이 나오고 2차식이 나와요. 이게 유형 11번이야. 10번이야. 유형 11번이 뭐냐면 2차식만 2개 나오는 거예요. 미리 조금 얘기하면은 둘 다 계산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계산을 좀 꾸역꾸역 잘 하셔야 된다. 자, 636번부터 한번 볼게요. 1차하고 2차가 제일 기본입니다, 여러분. 공수원에서 하는 연립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1차, 2차인데 1차식을 이용해서 2차식을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꿔준다 생각하면 돼요. 얘를 이용해서 뭐 한다고요? 한 문자의 식으로 바꾼다. 보통 이렇게. 오케이? 그럼 636번 봅시다. x-y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이렇게 있어요. 그럼 위에가 1차식이지 맞니? 그럼 뭐 할 거예요? y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해 주는 거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 자, 5 넘겨서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2x의 제곱 플러스 여기 2x 나오죠. 1에서 5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되죠. 는 0. 2로 약분을 좀 해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그럼 인수분해 되네.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은 0. 그럼 x값 얼마하고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하고 1 나와요. 자, 답이 두 쌍이 되는 거야. 이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y값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이게 한 쌍의 해가 되는 거고, x가 1일 때는 y값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하고 1차는 어려울 거 없어. 그냥 1차식을 잘 모아면 된다. 밑에 있는 2차식에다 대입해서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2차, 1차야. 그럼 유형 11번 2차가 나왔어요. 이거는 두 개의 2차식을 좀 잘 쳐다봐봐. 기본 얘기하는 거야 일단. 나중에 특수한 것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 자, 2차는 인수분해되는 2차식을 찾으세요. 요거 찾아야 되는 거야 먼저.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을 찾아주셔야 돼요. 640번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3y제곱은 0.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0 이렇게 있을 때 요거 만족시켜주는 정수 xy에 대해서 xy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얘들아, 위의 식 아래 식 중에서 x자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위에일까요? 아래일까요? 아, 위에. 위에 위에. 왜? 위에 아니야? 네. 얘가 1, 1 마이너스 3, 1 이렇게 하면은 개수가 마이너스 2 나오잖아요. 됐나요? 자,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그러면은 x 더하기 y x 마이너스 3y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이해됐니? 자, 그럼 얘하고 얘 곱해서 0이었다는 거는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자, 첫 번째 케이스 x 더하기 y가 0이었을 때 그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0이다. 요거를 한번 풀어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얘가 0일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x-3y가 0이고 그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0이 됐을 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일 때는 뭐 한다? 인수분해되는 2차가 있을 거다. 인수분해를 하시고 그럼 각각 두 개의 1차식이 되는 거니까 각각 1차식이 0이 되는 거를 기준으로 나눠서 1차, 2차, 1차, 2차 두 개의 연방으로 나눠서 또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2차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는 요 짓을 몇 번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2번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갑시다. 다 했어요. y는 마이너스 x,
대입하면은 2x의 제곱이 얼마 나와요? 40이 나오죠. 그럼 x제곱 얼마 나와요? 20 나오죠. 근데 x가 정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가리.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자, 얘는 x가 3y죠. 그럼 x에다 3y 집어넣어 봐봐. 그럼 여기 9y 제곱이지. 플러스 y 제곱은 40이지. 그럼 10y 제곱은 40이죠? 그럼 y 제곱이 얼마예요? 2예요. 아, 4예요. y 제곱이 4니까 y가 2 또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위에다 씁시다. y가 만약에 2면은 x가 얼마 나오고? 6 나오고, y가 만약에 마이너스 2면은 x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6 나온다. 이렇게 해가 수쌍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10분만 쉬었다 갈게. 그 다음에 진도 나와요? 아니,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할 거야.